자, 이번 시간에는 항해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무장 투쟁하면은 이제 무장 투쟁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독립군을 조직해서 이제 일본과 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약간 다른 측면이 다음편에 의열 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열 투쟁은 이제 일제의 앞잡이, 또 일제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일파 이런 사람들의 뭐 암살, 아니면 뭐 기관의 폭파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투쟁했던 방법이 의열 투쟁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해 무장 독립 투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무장 투쟁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봉오동 전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무장 독립 투쟁의 이제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 무장 독립 투쟁이 일어나게 된 이제 배경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3.1 운동 거국적인 우리 모든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긴 했지만 더 교묘한 술책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더 이제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뜨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 간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지역에서 여러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제 신민회부터 이어지는 이제 신흥 강습소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한족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이미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3.1 운동 이후에 넘어가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여러 독립군 조직들 아니면 한인 조직들이 재편성되면서 독립군 부대가 결성되어지는데 이제 서로군정서라는 게 있어요. 서로군정서, 대표적으로 북로군정서, 그리고 대한독립군 이러한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됩니다. 그래서 서로군정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경학사라고 했던 삼원보 지역에 있었던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 기억나나요? 그래서 경학사가 나중에 부민단이 한족회로 발전하는데요. 이 한족회 산하에 군 정부를 설치합니다. 군 정부를 설치하는데 이제 군 정부라고 하잖아요. 정부라고 하니까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임시정부가 이거 우리가 임시 정부니까 이 군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서로 군정서로 바꾸게 되어지고 임시정부와 이제 연관을 맺게 되죠. 그래서 서로 군정서가 이렇게 이제 삼원보 지역, 특히 이제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군이 바로 이 서로 군정서가 되겠고요. 저 위쪽에 있는 이제 북로군정서도 임시정부 산하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제 요 북로군정서는 대종교가 조직했던 중강단 기억나나요? 중강단을 모체로 결성된 독립군이 바로 이 북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군, 김자진 장군이 활약했던 이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고, 또한 청산리 대첩의 주역의 부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알려진 게 대한독립군이죠. 자, 1919년 홍범도 장군이 의병 출신과 연해주, 간도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창설했던 부대가 바로 이 대한독립군이고, 이 대한독립군은 또 한편으로,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 되는 부대가 바로 이 대한독립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던 이런 부대들도 있고요. 또 대한독립군 같은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192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920년이 되면요, 이제 독립군들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자리 잡은 게 국내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로 진격해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독립군들의 국내 진입 작전이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부대들이 국내로 강을 넘어가서 일본군 부대라든지 일본군 경찰서 관서들 습격하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독립군들이 수시로 국내로 진입하는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열받죠. 좀 짜증이 났겠죠.
특히 이제 1920년 6월 달에 독립군이 두만강을 넘어서 일본 헌병 수비대를 기습해서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자 열을 받은 일본이 바로 봉오동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봉오동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 중심의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는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여러 부대들이 연합부대가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을 수백 명 사살하는 쾌거를 올린 사건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군을 토벌하러 중국 국경까지 넘어가서 봉오동까지 가서 독립군을 섬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군이 크게 당하고 오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일본군이 약이 바짝 올랐겠죠.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대규모의 부대를 독립군들을 압도할 만한 무기와 압도할 만한 병력을 가진 일본군 부대를 보내서 연해주와 간도에 있는 이 독립군 부대들을 토벌하고 싶은데 아직 여기는 이제 중국 땅이란 말이에요. 중국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막 보내는 것은 이제 국제법상 어쨌든 문제가 되는 행위잖아요. 국경을 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을 넘어서 이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으로 일본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직거리가 있죠. 한 직거리.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훈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자, 일제는 중국단의 군대를 보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마적을 매수합니다. 마적들. 만주 벌판이잖아요. 만주 벌판이니까 만주 벌판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마적단. 산에 있으면 산적, 바다에 있으면 해적. 만주 벌판은 말 타고 달리는 것들은 마적들입니다. 마적들.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는 떼거지로 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적을 매수해서 훈춘에 있는 도망강 건너에 있는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좀 불태우고 습격하고 일본인들을 죽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마적들을 어떻게 하면 마적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죽이러 갈 때,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러 갈 때 중국인들과 한국인의 복장을 시켜서 마치 한국의 독립군 부대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해서 일본인들을 죽이고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중국 마적들을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변장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한국인들이 일본의 영사관을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토벌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죠. 나쁜 짓거리들 나중에 되게 많이 합니다. 일본이 되게 잘 써먹는 짓거리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국민 또한 서슴없이 수단과 도구를 이용해서 죽여볼 수 있는 그러한 짓거리를 했던 게 바로 이때 일본입니다. 그래서 마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훈춘의 한인 교포와 독립운동가들을 대량 학살하고 이러한 사건을 바로 일으킨 게 바로 훈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군대를 일본군의 대규모로 보낼 수 있는 명분을 어쨌든 훈춘 사건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이제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훈춘 사건을 조작한 후에 2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만주에 투입합니다. 2만 명이면 지금으로 좀 약간 2개 사단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부대란 말이에요. 자, 일본군을 만주에 투입해서 독립군들 죽었어, 다 쓸어버리겠어 라고 의기양양하게 막 좋은 무기들 다 들고 갔겠죠. 다 갔는데,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독립군들은 이제 또 다 모였어요. 연합부대, 북로 군정서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봉오동 전투는 대한 독립군만,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 이름도 남겨지지 않게 그 당시에 이렇게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쓰러져 가신 분들도 이름도 보시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천주교 관련된 의민단, 이런 독립군 부대들 연합해서 청산리에 집결을 합니다. 청산리에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수적으로나 무기 이런 게 열세이다 보니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매복작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합부대 2,000명이 일본군을 이렇게 유인을 해요. 유인해서 6일 동안에 약 10여 차례 전투 끝에 일본군을 격퇴하는 큰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북로군 정서가 임시정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군 사상자는 1257명인데 반해서 독립군 사상자는 150여 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때 뭐 백운청, 어랑청, 완로 이런 여러 전투를 이용해서 또 야함을 틈타서 아니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일본군과 일본군이 서로를 오인해서 막 사격하고 막 전투를 벌이는 뭐 그러한 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머리를 잘 쓴 거죠. 뭔가 객관적인 물리적인 전력의 열쇠를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아니면은 지형지물들 잘 이용한 또 사기 측면에서도 뭔가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의념의 독립군들이 훨씬 더 앞섰겠죠. 그런 점에서 이게 쾌거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군은 더 약이 올랐겠죠. 뭔가 이 국내 작전 때문에 열받아서 군대에 보냈다는 보고도 전투에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국민들을 죽이면서까지 흔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서 이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는데 오히려 또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부터 1922년 4월까지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고도 하죠. 경신령이어서. 그래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에 있는 한국인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고 뭐고 그냥 영화 밀정에 보면은 전지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전지현이 그때 이제 간도 참변으로 이제 어머니를 실은 유머였던 어머니를 이렇게 이랬다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다? 다행히도 그냥 총 맞아 죽었다고 얘기하죠. 한 번에 그 당시에는 한 번에 그냥 죽었으면 행복한 거였다고 해요. 왜 어떻게 죽었으니까? 그렇죠. 막 말하기도 그래. 막 태워 죽이고 끓여 죽이고 꼬챙이로 찔러 죽이고 아무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 더러운 짓들은 다 하면서 정말 한국인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쁜 짓거리들을 할 때 독립군들은 그래도 자유자의 산으로 도망 다닐 수 있었겠죠.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최대의 피해자들은 어린 부녀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독립군들도 계속 우리가 여기에 머물다가는 좀 우리는 살 수 있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내들이 우리 딸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좀 옮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옮겨가게 되는데 1920년 12월에 독립군들이 이제 밀산이라는 곳에 다 모여요.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거기 밀산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모든 독립군 부대를 하나로 합쳐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제 추격을 피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인 밀산부에 직결해서 여러 부대들이 다 모여서 대한독립군단 총재 서일 뭐 이렇게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러시아로 넘어가려고 해요.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인데 스보보든이라고. 근데 러시아 이때 이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군들이 지원을 약속합니다. 특히 여러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에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믿고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유시 스보보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자유시로 직결한 독립군 부대 내부에서 약간 내분이 일어나, 지휘권을 둘러싸고선 내분이 일어났다고 해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아무래도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의견도 좀 다를 수 있었고, 또 그냥 민족주의 계열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가운데 내분도 일어났고, 또 러시아 적군이 애초에 좀 약속과는 좀 다르게 너희 들어왔으면 무장 해제하고 개별 단위로 또 우리나라 뭐 러시아 적군을 들어와 뭐 이러한 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 수용하느니 마느니를 두고선 또 독립군 내부에서 이 의견들이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교전이 발생합니다. 교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투, 우리 내부 안에서 이제 약간 다툼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군인들의 다툼이다 보니까 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랬던 사건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어쨌든 가슴 아픈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독립군의 일부는 그대로 러시아 적군은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군대를 러시아 적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 백군이라고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또 군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백군이라고 하고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대를 적군이라고 하는데 독립군 일부는 이제 러시아 혁명군, 사회주의군이 이제 러시아 혁명군에 편입되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시 이제 만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남았던 분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남아 있다가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아예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하시기도 했고,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뒤에 나오는 신민부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죠. 자, 3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온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나 이런 게 이제 1923년에는 3부라는 걸 만들어요. 3부. 3부. 세 개의 한인 자치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3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엔 참의부. 이게 약간 남만주 지역에 있었어요. 참의부 기억나나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정부에 속해 있는 독립군 부대 중에 하나가 육군 주만 참의부 있었죠? 그쵸? 그 참의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정의부, 25년에 신민부에서 23, 24, 25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참정신 이렇게 많이 불러요. 밑에서부터 참정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정신? 참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옛날에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3부의 성립부터 보면요. 성립 배경.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 돌아온 독립군들 사이에서 뭔가 조직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세 개의 한인 자치 조직인 3부가 지역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3부의 성격은요, 좀 중요해요. 자,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민정조직은 한인사회 자치조직, 그러니까 참의부가 관할하는 이 남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끼리의 행정조직인 자치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정조직, 독립군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3부입니다. 그래서 민정조직, 한인들의 자치 행정조직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독립군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3부라는 거, 특징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참의부는 1923년에 압록강 연안 지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군정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한육군주만 참의부,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장의부는 이제 남만주 일도에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신민부는 간도와 북만주 일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돌아온 독립군 중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신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부가 이게 딱딱딱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일본과 만주 군벌 사이에서 있었던 건데요. 이제 만주 군벌은 당시 중국의 중화민국, 중국이 중앙정부가 힘이 되게 약할 때예요. 힘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각 지역의 군대를 바탕으로 힘을 얻은 세력들이 막 찢어져서 이제 군웅활거하는 그런 시기야. 마치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한국사에서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각 지역을 점령하는데 신라 정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못하고 통제를 못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때 호족을 이때 군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주를 장악했던 군벌인 장셔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군벌의 경무처장, 경찰청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와,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이름을 따서 미스야 협정이다. 미스야와 만주 군벌의 경무처장이었던 우진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 미스야 협정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주의 중국 관리들이 그러니까 중국 군벌 만주 군벌들의 관리들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 잡아가지고 일본에게 넘겨주면 돈 주는 거예요. 돈 현상금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죠. 니네 만주 군벌들 한국 독립군들 잡아오면은 한 명당 얼마씩 줄게, 상금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에 있는 군벌들은 이 당시 군벌들이 그렇게 좀 뭐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군벌들은 자기네 세력과 돈을 위해서는 마치 우리나라 친일파 때처럼 중국에 이권도 막 내주고 막 이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중국 역사에서도 군벌이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이 먼저지 뭐 중국 국가 민족이 먼저 뭐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쨌든 이 일본에 피해서
강 건너서 이제 해외가 아니죠. 강 건너서 만주, 간도, 연해주 이쪽까지 왔는데 더 이상 여기서 또 활동하기가 어려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미사일 협정, 독립군대 활동에 크게 제약했던 게 바로 이 미사일 협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민족유일당 운동 어떤 거냐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요. 또 중국의 약간 민족주의 계열을 할 수 있는 국민당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이념이 다른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군벌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진정한 이제 중국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합치자. 공산당과 국민당이 먼저 힘을 합치자. 그런 이제 국공합작,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자, 뭐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1차 국공합작의 영향에서 우리 중국 애들도 보니까 국민들과 공산당이 합작해서 먼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합작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념을 넘어서 독립운동 단체들 간에 좀 통합하자. 지금 산부만 해도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나 독립운동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나로 합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우리 한민족이니까 유일한 하나의 조직만 만들자라는 운동이 전개되고요.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도 일제치하에서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가 좌익 세력,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의 정오회 선언동을 바탕으로 신간회라는 것들을 결성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의 배경으로 우리도 만주에 있는 이 삼부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삼부가 통합운동이 벌어지는데, 배경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미사일 협정과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삼부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통합운동이 벌어져요.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를 두고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삼부가. 그래서 통합체의 조직 방법을 둘러싸고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세 개다 보니까 뭔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통합, 세 개를 원래 하나로 통합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로까지 되지는 못하고 세 개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민부, 정의부가 해서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28년과 29년에 각각 통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세 개의 삼부가 두 개로 이제 좀 나눠져서 통합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만주의 혁신의회는요, 혁신의회가 해체한 이후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이 한국독립당과 연관돼서 한국독립군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나중에 국민부 아래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결성하게 돼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에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요 시간에 20년대 후반 되면 이당치국이라서 이제 당 아래에 뭔가 조직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각각 밑에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조직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요. 그 앞에 이제 만보산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터전인 자신들의 땅이라 생각하는 이 만주에 한국인들이 점점 넘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점점 넘어오고 한국인들이 막 수십만에 수백만에 달하게 되니까 뭔가 좀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자신들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테고, 또 땅 주인인 중국인 지주들과 한국인 소장농들 사이에서 다툼도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고 거기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요걸 또 일본이 막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협정에서도 보다시피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뭔가 자신들의 오히려 일본보다 오히려 더 자신들로서는 꺼려지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주 사변이 일어나죠. 일본이 만주 철도를 스스로 폭파한 다음에 뭐 중국 니네 그랬지 하면서 이제 구실로 삼아서 만주를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술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막 철도 폭파하고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니네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서 뭐 점령하고 이래서 만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거기다 일본의 괴뢰 정부, 꼭두각시 정부인 만주국을 세워요. 그래서 이 만주국을 초대 황제로 이제 그 원래 만주족이었던 만주족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는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이때는 이미 청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다가 쫓겨났던 밀려났던 푸이를 만주국의 황제, 꼭두각시 황제를 세우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만주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막 중국이 국제연맹에다가 막 일본을 막 제소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리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단이 파견이 와가지고 일본 이거 문제 있다 완전 돌려줘라. 청나라 아니죠. 중국 중화민국에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싱긋도 안 하고 그냥 국제연맹을 탈퇴해 버립니다. 막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만주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중국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적이 한국인들이 아니고 일본이었어. 결국엔 진짜 적은 일본이었어. 그럼 적의 적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한국의 독립군들은 적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한국인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만주사변입니다. 그래서 이 한중연합작전, 한국의 독립군들과 중국 군들이 연합해서 일본군들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의 독립군 세력과 중국인들이 연합해서 대일항전을 전개하고요. 북만주 지역이 아까 뭐 있다고 했어요.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 그 해체된 다음에 한국 독립당 만들어지고 한국 독립당 산하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쌍성보 전투라든지 동경선 전투, 대전자룡 전투 이러한 여러 전투들을 같이 해서 일본군은 이제 이겨요. 약간 대전자룡 전투 이후에는 약간 그 일본군으로부터 포획한 물자 분배 과정에서 이제 중국군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일도 여러 조직이 모여 있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건 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죠.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남만주 지역에서는 우리 조선혁명당 휘하에 있었던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이요. 중국 의영군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등에서 이제 일본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영군과 같이 영릉과 흥경성 어디 남만주 일대에서라는 거, 그리고 한국 독립당과 중국군. 요즘 지금 교과서에는 중국군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예전에는 요 이제 중국군 부대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이 연합해서 상성보 동경선 대전자룡 전투했다는데 중국 호로군이라는 이름이 중국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과 중국 부대들이 연합해서 이제 일본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뭔가 더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탄입으로 이 만주에는 한인 사회들이 점점 해체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만주로 넘어왔는데 이 만주도 이제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직접 점령해서 일본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독립군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국 관내 지역, 그러니까 만주가 아니라 쉽게 관내라 생각하면은 북경을 밑으로 만리장성 요 밑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본토 요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또 30년대는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 중에 일부는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기도 하고요. 조선혁명군은 그대로 이제 1930년대 중후반까지 만주에서 항해투쟁을 계속 지속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전연합작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부대가 만주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도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보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원하에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런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유격대 활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회주의는요, 여러분들, 민족보다 계급이 먼저입니다. 또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노동자가 농민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다 같이 연합을 해요, 연합.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자, 한국의 사회주의자,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은 뭐 이렇게 다 상관없이 소련의 사회주의자 다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도 돕고,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도 돕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자, 중국 공산당의 항해 유역대에 결합해서 동북인민혁명군을 결성해요. 동북인민혁명군, 인민혁명 이런 말에서 약간 사회주의 색깔이 나죠. 자, 근데 요걸 나중에 동북항해연군으로 개편을 합니다. 동북항해연군.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연군, 동북 쪽이면 지금 우리 만주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중국에서는 이쪽을 동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헤이룬장성, 지린성 이런 데를 동북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동북 쪽에 있는 동북 지역에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연군, 연합부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합부대는 그쵸, 민족 상관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자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모인 부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있지만 한국인들도 여기 있어요. 같이. 그래서 모든 반일 세력을 받아들인다는 원칙하에 동북항해연군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이 동북항해연군 내에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또 조국광복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동북항해연군 내 한인들이 모여서 조국광복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조국광복회에 동북항해연군 말고도 보면은 함경도 일대, 함경도는 어쨌든 여기 만주 지역과 가깝죠? 그러니까 함경도 일대 사회주의자들까지 합쳐서 조국광복회라는 걸 조직해요. 그래서 이 조국광복회가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과 함께 함경도의 보천보, 환경부도 해산진 보천보에 있는 일본군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했던 사건이 보천보 전투란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전투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해요. 뭔가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막 커지니까 독립군들이 흩어지고 중국 관내로 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국내에서도 1930년대 넘어가고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마저도 친일파로 변절을 하고 막 그런 상황. 왜냐면은 독립운동 열심히 하면은 이길 줄 알았는데, 독립을 할 줄 알았는데, 일본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31년대 만주 사면 만주 먹고요. 막 30년 되면은 중일전쟁 일으키고 막 미국 상대하고 막 점점 일본의 힘이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많은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일본의 한계를 겪고 나서 변절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당시에 한국의 민중들은 이제 아닌 건가? 끝난 건가? 독립이란 건 정말 물 건너간 건가? 이러한 약간 심리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그래도 20년대에는 30년대 초에는 뭐 쌍성부에서 이겼대, 봉오도종에서 이겼대, 청산리에서 이겼대 이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때 그래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30년대 후반이 되면서는 약간 그런 소식도 없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막 변절해요. 일본의 힘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을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작지만 들려왔던 한 줄기 소식이 보천부 전투. 그래서 아직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어. 아직 있는 거였어. 아직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 발음도 이상해지네요. 라는 소식을 들려줬던 게 바로 보천부 전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북쪽에서는 이제 북한 쪽에서는 요 동북항해연군 보천부 요게 이제 뭐 김일성이 주도하고 막 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전에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요 동북항해연군이나 보천부 전투 이런 거는 이전에는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었어요. 북한이랑 연관돼 있어.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뭐 사회주의 색깔이 띤 독립운동가들도 그 공적 자체는 어쨌든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교과서에 김일성 이런 게 막 실리는 있는 좀 만무하죠. 뭐 어쩌면 일간에서 뭐 진짜 김일성이냐 조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위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독재자가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뭐 김일성이 6.25 전쟁 안 일으킨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 밑에서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부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인물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전쟁으로까지 몰고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북한과 평화로운 대화를 해 나가면서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궁극에는 이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이런 것들 유지해 나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조심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자, 보천보 전투와 김일성이랑 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얘기하다가 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갑자기 말을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자, 네. 일제 공세가 강화되자 이제 동북학예 연구는 또 이제 이쪽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디랑 또 연합할 수 있어요. 소련이랑 연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북항해연구는 소련적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겨서 소련군의 일부로 항일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정말 간단하게 1920년부터 여기까지 한국 상징자 날 때까지 무장 독립군의 활동 어떻게 개편되어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공부할 때 되게 좀 어려워요. 너무 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실은 선생님이 여기 단체들을 정말 간단한 중요하단 말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독립군 부대들 이름 묶어놓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나오는 단체들 중심하지만 정말 훨씬 더 많은 단체들과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별로 알아야 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어렵고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드릴 것을 잘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